예, 지난주 한겨레 라이브가 첫 방송을 하면서 특별 인터뷰 손님으로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국정 전반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일정이 많으셔서 모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두루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청와대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전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만나 뵀었었는데. 그랬었죠. 네. 전-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있잖아요. 저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언제가요? 아니,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물어볼 게 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날짜를 잡았는데 네. 묘하게 참 물어볼 게 많아진 때로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청와대에 지금 2년 반 가까이 네. 있는 건데, 요번 사안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를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데 요새는 그냥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매일이 그렇죠. 매일이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네네.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저의 정답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거는 최종 단계까지 가야만이 인사인 것이고요. 네. 지금은 여러 언론들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네. 그리고 여러 관계자 발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것도 없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사권자와 당사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다른 얘기들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검증 대상에 조국 수석이 포함됐는가? 아니요. 그것도 말씀드리긴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네. 검증 대상에 네.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다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다른 사람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정도의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거나, 네. 혹은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는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은 정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비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보도를 전제로 뭐 네. 2배수다, 3배수다 뭐 이런 거는 그때 제가 취재할 때도 좀 가끔 네. 힌트를 주고 그러셨는데 그건 따로 전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타임 들어가시죠? 네. 오전에 네네. 티타임 대변인 티타임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침에 저는 이제 언론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언론들을 신문 그리고 방송 뉴스까지 다 모니터를 해서 분석을 한 회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몇 단계 회의를 거쳐서 아침 시각에 대통령님하고 네. 이제 몇몇 사람들 모여서 네. 그날의 현안들 그리고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언론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 멤버시잖아요. 네네. 대변인, 민정수석 다 고정 몇 멤버 명 있죠. 예. 몇 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들으시는 정보가 없는지 싶어서요. 정보야 많지만 네. 안다고 해서 다 말씀드리면 그럼 그게 방송 끝나고 저한테 대변인인가요? 따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설인 거죠. 지금은 네. 여러 군데서 관계자 말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한겨레가 일면에 힘줘서 썼으면 그거는, 맞아요. 단독으로 예,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꽤 신빙성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 편집회의에서도 여론도 살피고 그랬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봐야 하는가 논쟁도 좀 있었는데 대체로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다. 충분히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에 적임자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었고 반면 이제 야당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대통령이 인재풀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항상 믿는 사람만 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조국 법무장관에 이렇게 가면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검찰을 확 장악하고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가정을 기반한 질문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제가 그냥 뭐 학교 교수였다든지 네. 혹은 취재하는 기자였다면은 네.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청와대의 네. 대변인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제가 가장 저어하는 것이 가정을 기반한 답변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로 인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변인의 입에서 가정을 기반해서 무언가를 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아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대변인 됐을 때도 네. 생각해보면 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몇 명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한번 물어보는 정도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의 답변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그리고 인사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인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정말 냉가슴 앓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보면 네.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실제 인사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네. 하고 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럼 7월 중순에 그 조국 법무장관 지명 포함해서 개각이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이해하면 수는 되나요? 없습니다. 예.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고 누가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요. 네. 근데 조만간 개각이 있긴 있을 거다. 그 조만간이라는 네. 게 어떤 사람은 7월, 어떤 사람은 8월, 9월 혹은 네. 연말까지도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도 말씀 안 해주고 누군지도 말씀 안 해주고. 나왔잖아요, 대신에 제가. 제가 인사 관련해서 저도 이제 두루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오늘 들었던 얘기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 총리 기용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국토부 장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갈 것 같다. 뭐 아직 확실한 소식통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뭐 돌려막기, 회전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물론 그것도 가정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인사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해 줬으면 하고 저는 언론에 오히려 좀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바뀌지 않는 곳인데도 바뀐다라는 교체설이 돌게 되면 그 부처가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번씩 축 흔들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론의 그 말 한마디는 그냥 한번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활자이고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면은 늘 인사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가능성들을 말하는 기사들이 정말 난무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처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말씀. 기하면 아직 정해진 거 없다니까요. 저희는 발표한 거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렇죠. 인사는 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장관, 총리 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밤새도록 막 취재하고 달라붙고 귀찮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의 숙명이에요. 뭐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늘상 기자들하고 통화를 할 때도
먼저 제가 야, 미안합니다라고 깔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취재 여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것은 당장 내일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G20이 바로 옆 나라 이제 일본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래도 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유, 다행,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그 중요한 그 나라들이 모두 다 모이게 네. 되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기자들 입장에서 인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사 문제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 네. 말씀이시죠. 하나만 딱 알딱 하시네요.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예, 김현미 장관은 지난번에도 사실 인사 대상이었는데 적임자가 안 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또 이호승 경제수석. 경제수석을 새로 채용하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다. 혹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직접 당부하는 말씀은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따로 말씀하셨겠네요. 예, 아마 따로 말씀을 주셨을 네. 것 같은데 일단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이 언론에서도 말을 했지만 유연성과 일관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공정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칼 같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아주 무서운 존재. 앞으로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기사들도 참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김상조 실장께 제가 이제 여쭤보기도 했고 하시는 말씀이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수많은 기업들을 만났고요. 네. 그리고 공정위가 모든 기업들에게 칼을 대는 곳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갑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고 명확하게 그 선을 긋는 것이지 모든 기업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안에서도 역시나 일관성과 유연성이 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책들을 다루다 보면 여러 부처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님하고도 토의를 또 해야 되는데 논쟁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겠죠.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네. 거기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김상조 실장이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신념도 좀 있으시니까. 근데 그러한 일관성과 더불어서 정책이 잘못됐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네. 때는 또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호승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기획비서관에 있다가 기재부 한 6개월 차관을 만에 다시 온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 1차관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경제 정책 네. 같은 것들을 다루는 곳이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경제 상황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건 무역 사실입니다.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영향을 네. 미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있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말 좀 안 들으니까 네. 좀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이. 네. 어제 저녁에 조국 수석께 네.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는 안 받으시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네. 총선 그렇게 안 나가신다고 하더니 장관 가십니까? 장관이 되면 첫 번째 인터뷰는 저랑 꼭 하시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인사 문제 이제 넘어갈까요? 네. 네, G20, 알 수 없는 일이니까. G20을 물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G20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는지는 아까 우리 베트남이 아니죠. 베트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도쿄 특파원이 얘기를 좀 했고요. 예. 저희는 뭐 여러 정상들이랑 정상회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한참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네. 2월 말 하노이 회담을 끝으로 이렇게 쭉 또 가라앉아 그랬었죠. 있었는데 예, 예.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요 관심사는 네. G20에 가서는 고생을 좀 하시고 네. 그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특히 한반도 비핵화, 네. 평화 과정 이런 데 큰 도움이 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뭐 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글쎄요. 일단은 한미 간의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예, 계속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만 제가 옆에서 네. 지켜보기에도 네. 굉장히 그 공조가 아주 가깝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이번에 들고요. 8번째 정상회담이죠? 맞습니다. 예, 예. 전화 통화는 그거보다 또 잦게 훨씬 더 하셨고. 많았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미사일이 계속 네. 쏘아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한반도와 지금의 한반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한다 이거를 업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눈으로 글씨로 보고 혹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와 네. 직접 느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미국의 누군가가 네. 그 판문점, DMZ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은 특히나 한국하면 늘상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위험한 나라. 네. 그래서 늘 뭐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외 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알았던 한국이었는데 와서 보니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를 피부로 참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서 어떤 의제로 어떤 논의를 할지는 그날 가봐야 이제 네. 알겠지만 최소한도로 그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피부로 얼만큼 와닿는지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작년에도 가려다가 기상 상황 때문에 못 갔잖아요. 아, DMZ를 가려고 했었죠. 그때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다 결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했던데 네.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가능성 있다. 음, 어떻게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언제, 네. 어떤 시기에 열리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한 방향과 흐름으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4차가 될 텐데 예. 대통령께서 북유럽에서도 의지를 굉장히 많이 내비쳤잖아요. 그랬죠. 언제든 열려 있다고 네. 말씀하셨죠. 근데 대답이 없고 네, 네. 북쪽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오늘도 어떤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게 네. 언제든 열려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까요? 아니면 글쎄요. 일단 G20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회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보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내일 가는데요. 제 말씀은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미 먼저가 될까 아니면 남북이 먼저가 북미 정상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질까 이게 궁금한 거죠. 글쎄요, 그거 예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북 간에는 상당히 많은 신뢰와 그리고 교류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망도 좀 있잖아요. 지난번에 4월 달인가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좀 험한 표현도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리느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남북 회담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지를 저희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반기의 국정 운영 목표가 되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궁금한 거 정말 많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잖아요. 네.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80일인가요? 그리고 거의 들어왔다가 나가버렸고 지금은 또 무슨 청문회만 선별적으로 가겠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물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는 뭐 굉장히 결론이 명확해 보이지만 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많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왜 야당을 어떻게 해서 좀 국회 정상화 못하고 네. 또 법제화가 되지 못하면 그 부담이 다 국정 운영에 오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다양한 제안들을 내놨었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사실은 왜 우리가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상화 문제는 결국 여야가 풀어야 네. 되는 건데 하지만 그때 KBS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하고 그렇죠. 1대1로도 대표도 만나고 예. 네, 1대1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네. 대표 네. 만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의제를 넓혀주면 만나겠다고 해서 그럼 오케이 의제 넓히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제는 1대1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로서도 무엇을 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언짢아 제안을 하셨겠어요. 내놓으면 에이 안 만나. 아니 그렇진 않죠. 이 제안을 하면은 또 네. 다시 다른 제안을 내놓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니까 네. 물론 지금은 정치 영역에 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막말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뉴스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보면서 저래선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들은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을 대신하라고 대신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을 대표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자신의 말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님하고 순방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이고 한 번도 그 접촉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로 그 나라를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대표자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대통령 칭찬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지 아니. 마시고 국회 정상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막말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막말 안 하면 정상화 될 거다 그건가요? 그건 너무 또 단순하죠. 예. 네. 지금 여야 간에 네.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 때문에 네. 이미 정치평론가들 뭐 이런 분들은 총선이 이미 시작된 거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에 초반에 얘기했던 개각 이런 얘기도 결국 지금 국무위원 중에 정치인인 분들이 있고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인사 요인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이미 시작돼서 총선인데 총성처럼 이게 전쟁이 돼서 국회가 정말 이대로 내년 4월까지 계속 안 열리고 저러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장 급한 추경은 물론이고 그럼요. 네. 9월 정기국회도 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매일같이 논의를 하고요. 물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협상들 그리고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통 크게 만나 주시죠. 1대1로 만나고 싶다.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마 제가 예전에 김호준 파파이스 할 때 그때 처음 뵀을 때가 네. 이제 막 제안을 받고 캠프에서 맞아요. 그때 제안도 받기 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제안 받았다고 해서 그랬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제안을 안 받아서 그때 저한테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김어준 씨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나요? 제가 뭐 블라블라 말을 했더니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는 청와대 가 있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예지력이 남아요. 있네요.
아니, 그때는 그런 정말 말을 제가 할 몰랐어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뭐 캠프에 합류를 하셨다가 부대변인을 오래 하셨다가 청와대에서 1년 근무하는 게 그 체력 정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이 대변인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 예상했던 경로 안에 들어 있는 그림인가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아나운서 시절에는 정치 영역으로 올까라는 거는 한 번도 꿈을 꿔본 적도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청와대에 간다는 거는 아예 그냥 다른 세상 일일 정도로. 근데 결국은 제가 살아온 삶, 뭐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돌이켜 보면은 늘상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돌발 상태를 대비하는 거. 그게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까지 됐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그렇죠. 예. 예. 대변인 하기는 어떻습니까? 예, 보람 있습니다. 네, 진실성이 별로 안 느껴지는. 힘들어요. 대변인 하시고 그 네. 다음에 또 나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 잘할 수 있는데. 다음에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네. 참 어려운데, 일단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거니까 직접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한 상태에서 제안이 오면 나간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닌 쪽으로. 그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언젠가는 아니고 그 나중에 네. 방송을 원래 방송인이시고 네. 워낙에 그 진행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잠깐 여기 있다가 갈 테니까 나중에 제가 일로 한겨레 라이브 네. 진행자로 해가지고 이제 출연해 주시고 네, 소식 그럼요. 전해주고 네. 예, 방송 선배하고 만나서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네. 얘기하니까 이 카메라로 안 찍으면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에 응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